개념이 조금 서야 된다. 조금 이야기합니다. 그죠? 일단 빈도 한번 봅시다. 빈도는 해당 사건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분모 개념 포함 안 돼. 이건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10명 발생했네가 아니라 그냥 10명 발생했네. 그냥 5명 발생했네.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빈도라고 해요. 자, B는 무엇이냐? B는 한 측정 값을 다른 측정 값으로 뭐 했다?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A 땡땡 B 또는 B분의 A 이런 형식입니다. A랑 B는 각각의 다른 독립 개체이죠. 다른 성질이에요. 뭐 얘네들이 B 안에 A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 나누고 영유아, 노인 이렇게 나눠서 결국은 한 측정 값에 대한 한 측정 값에 이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배수, 그죠? 곱하기로 몇 배 차이 나는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 이제 상대 위험비랑 교차비 나오는데 얘는 어떤 연구에서 쓴다고 했죠? 코호트 연구에서 쓴다라고 했어요. 얘는 무슨 연구다? 전향적 연구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 앉아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중간고사 잘 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상대 위험비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정도를 보겠다예요. B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B자가 붙어가지고 어떻다? 어떤 값에서 어떤 값을 나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값에서 나눴나요? 특정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 그죠? 의 발생률 나눴네요. 그죠? 맞나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봅시다. 위험 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의 특정 발생률, 그죠? 위험 요인은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요거는 유리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C 플러스 D분의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A로 되어지고 이렇게 나눈 값이에요. B, 그죠?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 값이 이렇게 1이다 그러면 관련 없어 이렇게 되고 크다 그러면 건강 문제, 적다 그러면 반대 개념, 이거는 도움이 되네, 이거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상대 위험비가 어떻게 될수록 커질수록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 X에 대한 Y, 그죠? 선행이 있어서 이 결과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이 인과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석 역학 중에 인과관계 질이 가장 높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측정 값입니다. 상대 위험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플러스 A, B, C, D인데 기준점이 어디다?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위험 요인을 상대로 폭로, 비폭로 나눠서 어떻게 질병까지 가져가는 거 전향적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내용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차비 보겠습니다. 교차비는 어떤 연구에서 쓰나요? 환자와 대조군 연구에서 사용이 되어져요.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사용되어지고 여기는 이제 똑같이 B를 구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결국 B를 먼저 구하고 B를 구해서 이들 두 B 간의 B를 구했네요. 여기는 올 B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폭로되지 않은 사람, 그죠? 굿모닝. 자, 폭로되지 않은 사람, 폭로된 사람.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 되네, 그죠? Sorry. 자, 이렇게 해서 C분의 A, 그리고 D분의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에서 또 뭘 봤다? B를 봤다. 그죠? 교차. B를 봤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차비를 구할 때는 뇌졸중이 먼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죠. 그죠? 요 시점이 먼저 발생입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찾는 게 2번이죠. 그죠? 코트에서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죠. 그래서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줬던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고혈압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교차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값을 구했을 때 어떻게 구할까요? B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하면 10.6이 나와요. 공식대로 구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렇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이 없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이 10.6배 더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여위험도와 기속위험도는 넘어갑니다. 이거는 결국 코트에서 써요. 폭로군, 비폭로군이고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데
혹시나 이제 국시 경향 해가지고 중요하게 다뤄지면 여러분들 국시 특강 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선 내진 않았어요. 근데 요거 값이 오타 나서 요거는 좀 책이 오타 났어요. 그래서 조금 기술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구성 비율이에요. 율 들어갔네요. 그죠? 비율. 자, 비율이다. 이거는 상대적인 비중을 뜻해요. 100 중에서 얼마만큼의 해당되나, 그죠? 그래서 전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탄 특징이 포함되어져 있는 인구 집단을 가집니다. 집단, 그죠? 전체 중에 얘를 본 거죠, 그죠? 자, 이율은 구성 비율이랑 비슷한데 100이라는 상태에서 어떤 상대적인 비중을 본 게 아니고 인구 집단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A 플러스 B, A와 B의 집단에 A를 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인구 단위, 그죠? 단위 인구수가 들어가요. 단위 인구수. 단위 인구수는 주로 우리가 1000을 많이 쓰고 10만이나 1000을 많이 쓰죠. 이렇게 구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구 단위 1000명당 몇 명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고요. 인구 단위 100명당 발병했다. 뭐 2명 발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에 인구 집단의 개념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인구나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화 율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이거는 표준화 시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두 지역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고자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연령대도 정말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막 인구 구성이 엄청 다른데 그냥 숫자만 인구 단위수 곱해가지고 발생률 보면 되나? 문제가 있겠죠,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보정해야 됩니다. 그 값을. 무슨 값을? 이런, 그렇죠. 인구학적인 특성의 차이를. 이거를 보정해서 값을 읽어주는 것을 표준화율이라고 해요. 이 계산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표준화율이다 라고 하면 율자가 붙었기 때문에 인구 단위의 개념이 들어갔군. 앞에 표준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별의 인구학적으로 다른 거를 뭘 했다? 표준화 시켰구나. 보정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완지표 보겠습니다. 띠로링. 자, 발생률 중요하죠. 발생률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율을 봅니다. 인구 단위, 그죠? 단위 인구수가 붙어요. 인구 집단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전체 인구수 중에서 새로 발생한 환자의 수예요. 그죠? 전체 중에 새로 발생한 수 곱하기 인구 단위를 우리가 발생률이라고 한다. 그죠? 자, 넘어가서 발병률은 무엇이냐? 발병률에서의 핵심은 막 1차 발병률, 2차 발병률이 있는데 1차 위주로 좀 봅니다. 헷갈리니까, 그죠? 2차 그냥 뭐 참고만 하세요. 2차 안 냈어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차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발병률은 무엇이냐? 유행 기간 중에 원인 요인에 접촉 또는 노출된 인구 전체 중에서 발병했는 사람 수 곱하기 100명 인구 단위가 붙습니다. 그래서 100명당 몇 명 발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지표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우리가 코로나다. 그럼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서 원인 요인에 접촉 또는 노출된 인구의 전체 분의 발병자 수가 들어가고 곱하기 100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집단이 한정된 기간 안에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에 놓여 있을 때 뭘 쓴다? 발생률을 쓴다. 발병률 지표값을 쓴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유병률이 나왔네요. 유병률은 발생률이랑 같이 관계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병률은 여기 보시면 한 시점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면 시점 유병률이 있겠구나. 기간 유병률이 있겠구나.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의 비율을 보는 것인데 자, 보건 요구와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다 결정할 수 있다. 즉 뭘 한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규모,
그죠? 크기를 좀 판단을 해야 보건 사업의 이제 주제로 선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유병률로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기존 환자 플러스 신환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환자 수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병률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지역의 한 시점, 한 기간 동안 그 질병에 걸려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뭐가 나타난다? 규모와 크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줘야지라는 이제 유병률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또 이용돼 있다. 자, 이 공식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급성질환 한번 해봅시다. 급성이다. 자, 급성이다. 대입을 해보면, 자, 유병률과 발생률의 관계 한번 봅니다. 이완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성은 이제 만성이 되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완기간 곱하기가 안 되네요. 그럼 결국은 급성에서는 뭐와 뭐가 똑같다? 유병률이랑 발생률이 똑같아요. 만성질환은 어떨까요? 유병률과 발생률 곱하기 이완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완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고혈압, 당뇨 엄청 길죠. 막 10년, 20년, 30년씩 곱해지면 이 발생되는 거 곱하기 이완기간 들어가니까 당연히 크기가 어떻게 돼요? 유병률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 개념이 서 있으면 됩니다. 밑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성질환은 이완기간이 길다. 그래서 어떻다? 유병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발생률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다. 유병률은 뭘 나타낸다? 규모를 나타낸다. 그래서 발생률은 뭘 할 때 쓴다? 원인 찾는 데 쓴다. 유병률은 뭐 할 때 쓴다?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뭘?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사망률 한번 볼게요. 조자가 붙었지만 결국 조사망률 하면 일반적인 사망률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인구 뭐 이렇게 이해를 많이 쓴다 뭐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 내용을 조금 볼게요. 비례 사망지수를 볼 건데 어떤 연도의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숫자를 나타내요. 나타내는 구성 비율이라고 붙었네요. 그죠? 구성 비율. 자, 그러면은 구성 비율은 상대적인 비율인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비율을 보는 것인데 전체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를 보네요. 50세 이상의 사망자를. 이건 무슨 말일까? 자꾸 날라오네. Sorry. 자, 보건의료 수준과 건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결국은 이걸 먼저 해석을 하면 돼요. 결국 사망자 숫자 중에 50세 이상의 사망자 숫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비율이 커지는 것은 결국 뭐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뭐 했다? 길어졌다. 평균 수명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뽑을 수 있어요. 이 비례 사망 지수는 이렇게 공식이 되어지잖아요. 전체 중에 50세 이상의 사망자 숫자인데 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례 사망 지수가 올라갈 거니까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평균 수명이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결국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보건 수준이랑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